네, 좋은 문항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문항이라는 건 어떤 문항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서 말한 것들을 잘 지킨 문항이겠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어려운 단어 안 쓰고 복잡하게 안 쓰고 모호한 거 안 쓰고 두서없이 안 쓰고 자연스럽고 뭐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고 편파성이 없는 문항, 그런 문항이 좋은 문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한 암기나 단순 지식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복합적 수준의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항들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항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서 문항을 내야 되고 문항이 참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공부도 더 잘해져야 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화된 문항이어야 되고 문항의 난도가 적절해야 된다. 난도 적절. 여러분들 이 난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난이도라는 말이에요. 난이도라는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이다. 근데 그냥 쓴다.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난자죠? 어려울 난자예요. 이자, 쉬울 이자, 정도라는 거죠. 어렵고 쉬운 정도를 난이도라고 하는데 뭐 안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라요. 온도 한자로 어떻게 쓰죠? 따뜻한 온자에다가 정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뜻한 정도를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따뜻한 정도가 낮으니까 추운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온도 아니면 난도, 이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도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난도도 적절해야 되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은 이 평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항의 유형을 보면은 크게 선택형 문항이 있고 서답형 문항이 있습니다. 선택형이라는 거는 고르는 거라는 거죠. 어떤 고르는 거고 서답형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은 진위형이 뭐죠? OX 문제죠. 그 다음에 선다형, 오지선다, 뭐 사지선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연결형. 여러분 연결형은 뭔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기 유치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해보셨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가지 있으면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 이걸 이제 연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선택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답형은 뭐냐면 단답형 문제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것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서답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선택형 문항을 낼 때 선다형 문제 있죠. 선다형 문제를 낼 때는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읽어보면은 뭐 도움이 될 텐데 뭐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구나, 혹은 이런 부분이 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수학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어렵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내용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그게 잘 안 돼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보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만나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